안녕하세요. K푸드 톡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다 MC를 맡은 이혜성입니다. 이제 국경을 구분짓는 게 무의미한 시대가 됐죠.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된 K컬처의 바람을 타고 K푸드가 맛의 국경도 허물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미국 출신 크서방 크리스 씨와 베트남 출신 방송인 흐엉 씨 그리고 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발음이 많이 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셨나 봐요. 비행기 방금 내려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영어 쓴 지 오래됐다가 이제 한국말 쓴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크리스 씨와 흐엉 씨는 해외에서 살면서 한류 음식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다 체감하신 적이 있나요? 뜨끈뜨끈하게 방금 이렇게 왔으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미국 가보니까 마트에 아시아 식품 코너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식품 그 비중이 많아졌어요. 또 아빠가 이렇게 거꾸로 한국에 얼마 전에 오셨어요. 저한테 선물 하나 갖다 주셨는데 무슨 선물이요? 김치 주스. 김치 주스라고. 김치 주스? 저도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조합인데 와, 김치 주스 완전 처음 듣는데요? 궁금하죠? 근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시원한 동치미 맛, 자극적이지 않고 아이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한국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미네소타에서 오셔서 그거 갖다 주신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자기도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크리스 이제 한국 식품이 많다. 이거 미국에 인기 많다. 저한테 이렇게 거꾸로 자랑하시니까 좀 기우셨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흐엉 씨는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 드라마 보고 거기 나오는 음식은 맛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궁금하고 쉽게 찾을 수 없는데 대도시 호치민이나 하노이과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만 한식당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에서도 쉽게 그 한식당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메뉴 음식이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는 베트남어로 그냥 고기, 떡볶이도 그냥 떡볶이 그냥? 그대로 써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K 콘텐츠, 그러니까 K드라마와 K팝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겠죠? 맞습니다. K-드라마나 K-팝이 하나의 장르가 됐듯이 K-푸드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K-푸드는 각종 문화 콘텐츠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에 올랐었죠. 네. 그 뒤에 해외 SNS에서 짜파구리라든지 맞아요. 기생충 라면 같은 맛있죠.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고요. BTS 멤버 지민 혹시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떡볶이를 먹으면 그 다음 날 전 세계 한인마트에서 떡볶이 밀키트가 동인한다. 이런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자연 환경, 역사 같은 것들이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쩌면 K컬처의 최종 종착지는 K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삼고 시대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세 가지가 높다?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 좀 삼국시대에 들어봤는데 삼국 시대. 삼국 시대도 힘든 시기였긴 한데 지금 삼고 시대라고 해서 스리하이? 맞습니다. 쓰리하이 맞는데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고유가, 유가가 굉장히 높고 고환율, 환율이 높고 고금리, 금리도 높은 세 가지 어려운 것이 모여있는 삼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K푸드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 연평균 지금 4.7%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90억 6천만 달러를 수출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와우. 특히나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200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 어디든 지금 수출이 다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당히 수출 역군이 된 K푸드,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최근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김밥이 이렇게 나와? Made in Korea. 코리아? 맞아, 얼마 전에 정말 K김밥 난리가 났었는데 진짜 맛이 궁금하다. 너무 맛있어 보여. 굉장히 뜨거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비주얼이 좋은데요? 냉동김밥인데도 바로 싼 것 같아요. Cheers. 김도 그렇고. 김밥으로 치얼스. 과연? 근데 나쁘지 않은데? It's not bad. It has the yellow pickles.
나쁘지 않네. It's not bad, you guys. 대박 한번 주목소라니. 대단한데요? 1,000개 넘었어. 1,000만 개. So Trader Joe's just came out with some kimbap, and I'm so excited to try 아, 이게 그 트레이더 스토어 김밥이구나. it. Right up my alley. Aha! 3, 2, 1, cheers. 아, 맞아요. 비건 김밥이 인기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핫했죠. 완전 냉동 김밥 챌린지네요. 아직 맛 못 봤는데. gluten-free or it does not contain wheat. 맞아, 김밥이 해외에서 정말 건강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해요. It's delicious. Like, go try it. Go buy it if you can, if it's in your store. 프로즌 김밥. 리뷰하는 사람마다 다 칭찬 인색이네요. 역시 리액션 부자들, 미국인들. 잘 나와요. 네. 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해외 수출만 이제 살 길이다. 일본의 스시처럼 세계의 이제 시장을 진출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봤거든요. 급속 냉동을 해서 하니까 맛이 살아나니까 2022년에 이제 지금 수출하는 그 미국의 대형 마트의 바이어를 만난 거죠. 정말 진지하게 다가오더래요. 미국 본사에 방문도 하고 또 화상 회의부터 해가지고 샘플 보내고 그 과정이 1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런 음식을 처음 팔아보는 거고 하니까 예. 엄청 많이 재고 막 그랬었나 예. 봐요. 8월 달에 수출하자마자 네. 반응이 좋다 하고 갑자기 막 얘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다 팔렸거든요. 바로 대박 나버린 거죠. 250톤이 갔으니까. 김밥이 냉동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냉동 김밥 아직도 상상이 안 가요. 수출 나가는 건 전부 국산이거든요. 쌀은 이제 구미 우리 지역 농협에서 가지고 오고 전남 신안에서 이제 김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져오고 다 국내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스시를 더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되기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이 더 필요하고 이제 또 브랜드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류하고 K푸드 이런 게 같이 가면서 브랜드 마케팅을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기회에 자리 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밥이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 너무 당연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김밥 전문점에서 바로 싸준 김밥을 먹거나 편의점 김밥을 먹은 적은 많이 있어도 냉동 김밥을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맛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농협에서 출시한 냉동 김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여기 뭐뭐 있죠? 지금 준비된 거는 전주 비빔김밥, 그리고 참치 마요 김밥, 야채 김밥 이렇게 3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 냉동 김밥을 개발한 순성 농협에서는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총 5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유부 우엉 김밥, 야채 김밥, 참치 마요 김밥, 전주 비빔김밥, 새송이 김밥. 저희는 지금 3종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3종이구나. 한번, 네, 맛을 봐볼까요? 참치는 있나요? 참치 있습니다. 이거 참치이군요. 좀 이렇게 딱딱할 줄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촉촉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냉동김밥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니까 팔고 있더라고요. 또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농협에서 만든 거라서 그런지 재료가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 이상이죠, 맛이. 네네. 농협에서 만들었으면 거의 100% 국산 농산물로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게 신뢰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100% 국산이에요? 네, 100% 국산입니다. 미국에서 팔았던 거는 지금 파는 거는 그 3.99달러? 4달러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데울 수 있다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아니 요즘 그 별다방 커피도 더 비싸잖아요. 금값이죠. 별다방 커피 뭐 6,000원 하는데 큰 사이즈로 가면 그거보다 싸니까. 커피 한 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네요. 수출용으로 가는 거는 주로 다 채식주의자들 먹을 수 있는 고기 없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친구들이 다 얘기해요. 너무 맛있다고, 다 팔렸다고, 어디서 구하냐고. 맞아요. 뭐 야채 김밥 같은 경우는 정말 비건 분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 굉장히 어떤 건강 이런 어떤 자기 몸의 어떤 관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여기 딱 그렇죠. 들어맞는
그런 식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지금 두 분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간편하고 그렇죠. 건강한 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김밥이 거기에 딱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김밥 속 재료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한 입이지만은 한 입 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식감, 다양한 풍미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냉동김밥의 의외의 맛에 다들 감탄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농협에서 출시한 제품이니만큼 뭐 맛이니 아니면 재료니 정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충남 당진의 순성농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전국 기업 농협 가운데 최초로 개발한 게 이 냉동김밥이라고 합니다. 당진 쌀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당근, 우엉 같은 김밥에 쓰인 모든 재료가 100% 국내산입니다. 게다가 방부제라든지 뭐 향미 증진제라든지 그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도 좋고요. 영하 45도 이하로 급속 냉동했기 때문에 다른 첨가물 없이도 처음 만들었을 때 맛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오, 네. 사실 김밥 전문점에서도 중국산 농산물을 쓰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더 재료를 안심하고 먹을 수 그럼요. 있겠네요. 네. 사실 이렇게 농협이 직접 나서서 냉동김밥을 만들게 된 이유에는 쌀 소비 촉진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200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93.6kg였습니다. 작년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kg? 한 반 정도 줄지 않았을까요?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50, 40, 50?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56.4kg까지 줄었습니다. 20kg는 너무 많이 준 것 같고요. 현재 농협이 전국에서 생산되는 벼의 한 54% 정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아까 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 먹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고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드신 냉동김밥처럼 이런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안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최근에 가공밥, 즉석밥과 떡류 이런 것들의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순성농협 같은 경우는 냉동김밥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있냐면요. 12만 5천 줄, 우리 돈으로 하면 5억 원치 정도 됩니다. 와우. 김밥 한 줄당 쌀이 한 12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환산하면 한 15톤 정도를 수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저도 사실 밥 대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뜨끔하긴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입맛이 먼저 이렇게 서구화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밥이라든지 뭐 면류, 이런 스파게티, 라면 같은 것들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서도 밥을 자연스럽게 안 찾게 되고 하는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쌀밥은 잘 안 먹게 되고. 맞아요. 뭐 저탄고지 이런 식단이 유행했었잖아요.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오해가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요즘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쌀에는 질 좋은 탄수화물 그리고 우수한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전 식품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10여 가지의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 쌀은 인체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도 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만성 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정답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뭐든 쌀 많이 때문에 살이 먹으면. 찌는 건 뭐든. 아니고요. 쌀이 아까 전에 제가 2000년도에서 90몇 킬로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92년도에는 100킬로가 넘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육류 소비량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육류? 그것도 올라가죠. 그래도 쌀보단 적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고기 비싼데? 쌀보다는 적을 것 같잖아요. 네. 쌀을 넘어섰습니다. 60.6kg를 작년에 육류를 소비했습니다.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요? 그렇죠. 밥보다 더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됐고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연령대가 요즘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한평, 장인어른 고향 한평 내려갔는데 그 마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마을 할머니들이 호리라고 불러요. 우리 호리 피덩이 어디 있어? 잘 있어? 피덩이. 근데 장인어른. 42년생인데 70 넘었어요. 지금 거의 그
중반인데 그 정도로 지금 그 연령대가 높아서 다음 세대 그 농사 뭐 지으실 분 누가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생기더라고요. 쌀농사나 잘 지어야 쌀밥도 먹고 우리 수출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안정적인 소비가 있어야 공급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밥이 우선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답인데요, 정말? 예. 1인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에 대한 수요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제품 개발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막걸리 같은 국내 쌀로 만든 주류를 좀 개발하는 것도 쌀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쌀로 막걸리 쌀로 만든 맞습니다. 거니까. 네, 밥 한 공기 먹는 것보다 막걸리 한 통 먹는 게 쌀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맞습니다. 떡도 그렇고. 근데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막걸리가 일본의 사케처럼 맞습니다. 품종도 많이 세계적으로, 개량이 네. 되고 다양한 맛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그들에 맞는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수출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맞아요.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확실히 그 전통 주 중에 막걸리 많이 좋아해요. 미국인 친구들도 소주보다 막걸리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게 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아빠께 소개시켜드린 게 그 뻥튀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팝콘보다 요즘 건강식 많이 찾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팝콘보다 뻥튀기 이런 거 팔았으면 대박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하는데 쌀과자. 네. 쌀과자, 뭐 popcorn 뻥튀기. 대신 뻥튀기. 손에 묻지도 않고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버터 안 들어가고 뭔가 고소하면서도 건강 챙길 수 있는 그런 간식이니까. 우리 방송을 보고 진짜 영화관에서 뻥튀기나 식혜 이런 세트를 파시는 분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 제 아이디어 가져가지 마세요. 특허 내실 건가요? 제가 특허 내겠습니다. 저작권 있습니다. 빨리 넣어야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각 가장 핫한 K푸드가 김밥인 걸 보면 우리 쌀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쌀 가공식품, 예를 들면 냉동김밥 같은 그런 효자 상품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예나 지금이나 K푸드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국가 대표 음식이 있죠.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3인? gwyneth. 김치 많네요. 와, 저 여배우분들이 김치를 좋아한다고요? And my favorite part of it is I have two favorite parts. The kimchi, which is like a spicy Korean cabbage that I love. Of course, a bunch kimchi. Oh yeah, I'm all about the kimchi. Nori on top. Ay, ay, ay. So many flavors. You know? It's incredible. 와, 미모의 비결인가요? 김치 뽀미 이렇게 돼 김치 있네요. 스펠링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I love kimchi, and because I'm sick, I've been eating a lot of kimchi and a lot of beef bone broth soup. That's my answer. 저 정도면 거의 한국인 수준으로 드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곰탕까지 드시네요. 그럼요. 와, 현지인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치가 압도적이네요. 맞아, 김치 챌린지도 요즘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 잘 드신다. 여기는 지금 수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입니다. 이 제품은 일본으로 나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제품을 OEM이 생산하는 작업입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제조일자가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나가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50일이고요. 여기 보면은 부산발 한국농협기무치 이렇게 생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 한 군데만 수출하고 있다가 지금은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수출처가 다각도로 늘면서 작년에 100만 부탈 수출상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물량을 늘려서 수출 금액을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정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네요. 미래가 밝네요. 밝아요.
일단 농협김치는 국산 원료 농산물을 100% 사용해서 수출하고 있고요.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 전통김치를 생산해서 한국인의 입맛과 세계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생산하는 김치가 예전에는 뭐 젓갈 향 때문에 뭐 그렇게 외국인들이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입맛에 맞게 비건 김치라든지 젓갈 향도 조절하고 유럽 쪽에는 채식주의자들이 드실 수 있는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채식 김치를 수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건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국가대표 K푸드의 정체는 다들 예상하신 대로 김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김치가 명실상부 세계인의 음식이 된 것 같아요. 관세청 통계를 보면은요, 작년에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이 44,000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요. 지난해 김치 수출국은 98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98개국이요? 거의 그렇죠. 100개국이네요. 대단하죠. 예. 기존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이 됐는데 네. 지금은 미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네덜란드, 영국, 호주로 수출이 또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더 많은 유럽 국가들로 수출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김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호불호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호불호가 있죠. 안 먹어봐서 그렇죠. 근데 뭐 미국 사람들이 챌린지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상 올랐고 그만큼 안다는 거, 그 뜻이 아닌가요? Ready? Monkey pick up. 요즘 뭐 불닭볶음면이나 김치, 한식 그 재료 들어간 것들 먹는 그 먹방 이 SNS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인지도 올라가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그 한국과 베트남은 유사점이 많아서 심지어 베트남에도 그 한국 김치와 뭐 비슷한 그런 채소 절임 음식이 있어요. 소금도 넣고 절여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바로 그렇게 한국 김치를 잘 먹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젓갈 같은 것도 베트남에도 뭐 비슷한 것도 젓갈이 있나요? 있고, 예. 그리고 뭐 생선으로 만든 그런 소스, 예, 피쉬 소스, 무역맘이라고 하고 그것도 있고, 그래서 뭐 거부감 같은 거 없고 바로 그렇게 한국 김치를 잘 즐겨 먹을 수 있어요. 이 김치가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공통점인 많은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현상이 너무 고무적인데요. 최근에 서구권에 김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식 세계화 사업을 하면서 김치 맛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김치 업체들도 외국인 입맛에 맞추어가지고 김치를 좀 다양하게 제조를 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농협 김치처럼 젓갈을 사용하지 않은 김치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비건으로 만든 김치를 공급하거나 그리고 먼 나라까지 수출하려고 동결 건조해서 김치 블록 형태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형.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김치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인식과 맞물리면서 김치 수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나왔는데 2023년에 미국 영양사들이 꼽은 10대 슈퍼푸드. 그 10대 슈퍼푸드 중에 1위가 김치 선정됐습니다. 1위가요? 1위가 넘버 원. 대단하네요. 네. 미국 부유층이 즐겨 찾는 휴양지 뉴욕 롱아일랜드 햄튼, 밥값이 비싼 그런 동네에 있는데 거기는 빵집에 제과점에서 김치, 치즈, 크로상, 프랑스, 느끼한 미국 치즈 플러스 한국 김치 세 가지 맞물리면서 10,000원 넘었어요. 이 빵 하나가 10,000원 넘는 가격에 줄 서 있더라고요. 이제 하다 김치 크루아상까지 등장을 하네요. 네, 저는 아직 맛은 못 봤지만 김치 밥에다가 더 맛있지 않을까요? 빵보다는. 유명한 미쉐린 식당에서도 김치를 활용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참 프리미엄 음식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미국에선 김치가 이렇게 난리라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K 과일이 핫하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수많은 포도 중에 왕을 뽑는다면? 포도의 왕! 샤인머스켓. 너무 맛있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너무 맛있잖아요.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저가의 수입 포도가 밀려들면서 국산 포도 농가들이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 면적이 수입이 급증이 되면서 절반 이하로까지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FTA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품목이 포도입니다, 사실. 맞아요. 수입산 포도가 쏟아져 들어왔었잖아요. 겨울철에 칠레산 포도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위기 상황에 샤인머스켓이 등장한 거네요. 샤인 농사를 지금 거의 한 15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나무 특성에 대해 파악을 다 못하겠어요. 좋은 놈은 그냥 저도 잘 되고 안 좋은 놈은 지금 못해 그래. 근데 올해 들어가 조금 감이 오긴 하는데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약간 수세적이었던 포도 시장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뀌었어요. 샤인머스켓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와, 90% 이상이 수출이 된다고요? 효도 품목이 됐는데요. 평균 알 굵기가 15g 이상에 또 송이 무게도 500g 이상 해가지고 수출용으로 따로 분리해서 수확합니다. 야, 이제 포도를 저렇게 수출을 하는구나. 수출업체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의 알 크기도 중요한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맛이에요. 맛이 제일 중요해. 사명감 없이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는 많이 해가지고 수출만 많이 하면 돈만 많이 들어오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먹어보고 맛 없는 포도는 절대 내보질 않아요. 국내나 수출이나 마찬가지예요. 포도에 대한 프라이드가 느껴집니다. 네. 우리가 2011년도 거봉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포도 수출을 했고요. 샤인머스켓은 2016년도 대한민국 최초로 샤인머스켓을 수출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동남아 일대에서 인기가 캡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가의 수출 가격이 그때는 지금 시절에는 거의 10만 원 줬어요. 18년도에.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세계 2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저가 포도로 샤인머스켓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10,000원?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나라 포도는 거기에서 한 25,000원, 30,000원 이 정도로 가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품질을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배나 항공으로 운송이 되지만 중국에는 동남아 같은 데는 차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는 데는 역시 고품질밖에 없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인도에 수출하려고 지금 우리 인증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항상 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CA 컨테이너입니다. 훨씬 더 선도가 신선하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적용시킨 겁니다. 이 CA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내부의 공기 조성을 저산소, 고농도 이산화탄소 조건으로 맞춰줌으로써 내부에 실려 있는 농산물의 호흡률 억제를 통한 신선도 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수출도 이제 과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제품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CA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것과 아닌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것이 보면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네요. 훨씬 균일해 보여요. 최근 이제 항공으로 나가는 물류비 지원이 2024년 올해부터 전면 중단이 되면서 선박에 대한 수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항공 대비 선박으로 하게 되면 약 10배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류비 폐지를 농민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품목별 포장 형태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딸기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형태의 용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구멍을 통해서 미생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부패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용기는 1단이면서 뚜껑에 구멍이 없어서 수분이 증발되는 그런 증산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 또한 그 딸기가 호흡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성 물질을 용기에 같이 혼입을 시킴으로써 에틸렌이라던가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흡착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동남아 하면 정말 유명한 게 과일이잖아요. 맞아요. 열대 너무. 과일. 뭐 과일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망고. 저는 동남아 여행 가면 뭐 망고나 두리안, 두리안 망고스틴 이런 좋아하세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두리안도 들어가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과일의 천국에서 우리나라의 샤인머스켓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고 하니까 정말 의외네요. 제 기억에는 뭐 그거는 한 송이에 한 5만 원 정도. 그럼 부자만 사 먹을 수 있겠네요. 네, 한국보다 더 비싸게 네,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기에 따라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선물용으로도 많이 주겠어요. 네, 맞아요. 다 뭐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뭐 좀 존경하는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거는 사가지고 본인이 먹지 못하는데 뭐 그것도 사고 선물을 많이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산 저렴한 샤인머스켓이 들어오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나 봐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샤인머스켓의 원래 고향이 어디인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고향? 우리나라 아닌가요? 뭐 한국도 아니고 또 중국도 아니고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우리로 치면 뭐 농촌진흥청 같은 국립농업연구개발법인이 있어요. 농연기구라는 이름인데요. 그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30년 정도에 걸쳐서 개발한 품종이 이 샤인머스켓입니다. 30년이나. 네, 그런데 조금 일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 샤인머스켓을 개발한 다음에 일본은 국내 내수 판매용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품종을 등록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에 따르면은 품종을 등록할 때는 그 생산 개발된 다음에 6년 안에 이제 등록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중국도 자유롭게 로열티 지불 없이 우와. 샤인머스켓을 지금 재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진짜 일본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한테는 꿀이네요. 예. 꿀입니다. 아, 그래서 꿀 맛이 나는가? 너무 꿀 맛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아무 뭐 개발이라든지 노력을 뭐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걸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장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포도가 통상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 상할 때까지. 일주일 뭐 아닐까요? 3주? 1개월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샤인머스켓은 요거보다 껍질이 좀 더 두껍기 때문에 3개월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 길다. 오, 생각보다 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아쉬워서 정부가 투자를 해가지고 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장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향균 기능이 들어있는 아황산 가스 얘가 발생이 되는 선도 유지제를 개발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포도에다 랩을 씌운 다음에 김치 냉장고 정도 온도입니다. 0도에 가까운 온도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수분도 안 나가고 굉장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을 접목시키면은 아까 1개월 했던 일반 포도가 3개월까지, 샤인머스켓은 6개월까지도 저장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반년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저장 기술이 좋아지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먼 나라로 수출할 수도 있고. 먼 나라도 수출할 수도 사실 있고. 수출할 수도 제출을 안 해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지 않는 그 기간에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좋은 가격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 한 30% 이상 높은 가격에 좋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저장 기술의 개발, 뭐 품질, 마케팅 모든 게 다 시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샤인머스켓 외에도 인기 있는 한국 농산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샤인머스켓 못지않게 베트남에서 한국 딸기도 인기가 많습니다. 딸기도 맛있죠. 네.
베트남에서 한 산지에서 딸기도 재배할 수 있는데 근데 알이 작고 그리고 달지 않아요. 한국 딸기가 훨씬 더 알도 크고 그리고 맛이 달죠. 네, 달아서 사람들이 다 그거 먹고 SNS에도 올리고 이거 완전 진정한 딸기라고 그렇게 다 뭐 찐 딸기다. 네, 찐 딸기다 그렇게 많이 자랑합니다. 그 아시안 지역에서는 알이 크고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그런 과실을 좀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딸기 품종이 많이 그 개발이 돼서 금실, 킹스베리, 혹시 설향 이런 품종을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봤어요. 그 나라의 취향이라든지 수요하고 되게 맞아 떨어지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기반이 된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그 배란 게 있는데 한국 배랑 많이 달라서 많이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이. 미국은 이렇게 약간 그 허벅지 이렇게 좀 날씬했다가 허벅지 좀 큰 그런 모양으로 나오고 정말 잘 익어야만이 정말 달고 맛있는데 잘 안 익었으면 그거 있죠. 홍시 안 익었으면 먹는 그 느낌. 떫은 맛. 떫은 정말 떫은 맛. 그래서 좀 잘 골라서 먹어야 되고 미국 친구 중에 한국 배 먹었던 친구 무조건 아삭아삭하고 딱딱하면서도 그 단맛이 그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집도 많고요. 그죠? 우리나라 배가 미국으로 수출된 건 1986년부터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긴 시간이 됐죠. 아까 김치를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김치가 1등이고요. 지금은 배가 2등입니다. 배가 2등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배는 저장성이 좋습니다. 가을에 저장해서 연중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해서도 저 멀리까지 유럽, 남미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게 배에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올해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딱 2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정말 잘 나가고 또 비싸게 팔리는 과일 얘기를 들으니까 FTA가 기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메가 FTA 시대가 사람들의 일상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현지로 날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디죠? 어딘가요? 최대 항구 도시. 베트남? 경기도 다낭시. 경기도 다낭시요? 한국인들이 진짜 많죠. 많이 가죠. 휴양지. 정말 쌈을 드실 줄 아는 분인데요? 거의 저 돌솥 비빔밥 아닌가요? 맞아요. 와. 돌솥 비빔밥. 떡꼬치. 떡꼬치까지. 한글이 막 적혀 있는데요, 그냥? 오, 진짜 한국 간판이 많네요. 지금 마트도 있어요. Dạ vì ở đây có nhiều người Hàn Quốc tới là vì mọi người Việt Nam biết đến là có nhiều bộ phim drama với nhiều ca sĩ nổi tiếng K-pop, Super Junior, EXO. Và bây giờ là giới trẻ cũng hay học theo những idol hay là những của người Hàn là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giải trí rồi mỹ phẩm là người ta cũng mua theo và làm theo những món ăn hay là mỹ phẩm á, cũng rất là nhiều. 이건 뭐야? 떡볶이야. 너 먹어봤어? 아직. 이거 엄청 맛있어. 너는 뭐 보고 있어?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요? 이걸 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 공부하면서 지금 한국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유튜브를 공유하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진짜로 거의 가뭐 그 식당에서 네. 직원들이 다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과 일상에서. 경쟁률이 진짜 치열하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와, 김이 역시 많네요. 김치도 보이고. 재료가 진짜 많다. 이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어? 베트남 마트인데 쉽게 그 한국의 재료들 구할 수 있어요. 거의 뭐 한인마트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전에 이런 거를 다 한인마트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 마트에도 다 있어요. 와. 이거 불고기 할 때 필요한데.
한국 음식 옛날부터 나왔어요? 아니요, 옛날은 아예 못 받고 찾기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 수입 들어와가지고 뭐 농산물들도 뭐 과일이나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보시다시피 여기도 많이 있고 근데 야 그런 건 베트남에서도 있긴 하는데 한국 거랑 베트남 거는 맛이 다르고 요리하다 보면 맛이 달라져가지고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는 꼭 한국 농산물 찾아서 해서 먹어야 맛있죠. 이거 들어왔네. 이거 색깔이 찌면 맛있는데. 오, 샤인머스켓. 아, 한국산이고? 한국산. 태극기가 딱 찍혀 있네요. 이거 사인케 먹어봤던 거거든. 보고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근데 너무 비싸. 싸지 마. 너무 맛있어. 싸지 마. 한번 사자. 항상 아이돌들이 먹는 거, 하는 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옛날에 한국 식당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해봤고. 버섯을 다 내. 여유가 있으면 송이버섯도 내요. 자연송이. 그거 비싼. 또 백 선생님이 레시피를 진짜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따라합니다. 아, 역시 K 콘텐츠의 힘입니다. 그 한국에 처음으로 올 베트남 사람들이 다 불고기만 시켜요. 왜냐면 베트남에도 비슷한 그 음식이 있어요. 아, 친숙하군요. 아, 배고파. 빨리 해. 저 떡볶이를 또 만들고 계세요. 똑같다. 이거 했노. 잘했어. 똑같지. 토지 나오는데. 자, 이제 먹자. 앉아. 먹자. 고생했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집밥처럼 먹는 네, 느낌이에요. 한국에 온 유학생들 같은 느낌인데요. 대박이라고. 맛있네요. 식당 똑같아요. 맛있어? 샤인머스켓까지. 아, 저 친구 사지 말자고 말했던 친구 아닌가요? 김치. 저희도 저렇게 집밥 차려 먹기 쉽지 않은데. 전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뭐 식당도 많이 없었고 지금 재료들이 또 많이 없었으니까 해보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죠. 지금 식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뭐 마트 가서 사가지고 해 먹으면 되니까 좋아요. 베트남 기준으로 한식 좀 비싸고 매워요. 그래서 조금 덜 맵고 저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베트남 친구들이 마트에서 장을 봤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봤으면 정말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인 줄 맞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마포 같았어요. 마포구. 진짜 이게 현지 마트에서 장 본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한국 재료들을 구하려면 K마트에 가야 되었는데 근데 지금에는 아무나 마트에 가면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한식이 특히 재료가 미국보다 베트남에 옛날부터 깊숙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다 한국말 어느 정도 좀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재료 다 직접 장 보고 집에서 하는 거 보니까 베트남에서 Made in Korea라는 그 물구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좋은 그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좋고 한국산이라고 하면은 좀 프리미엄 약간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팔리니까 최근에는 뭐 K푸드가 좀 짝퉁
K푸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짝퉁? 짝퉁. 저도 예전에 그 동남아시아 놀러 갔을 때 정말 그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어설픈 한국어가 적혀 있는 포장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태극기 그 문양이 틀리게 그렇게 박혀 있다든지. 태극기까지 틀렸어요. 네, 중국이나 이전 그런 타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물론이고요.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에도 한글로 표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스낵, 뭐 음료, 김치, 소주 같은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신선 농산물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 손해만 보시고 그 계속 막 안 좋은 제품 들어오니까 국산에 대한 이미지 있고. 많이 네. 하락되죠. 네. 떨어져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한국유통식품유통공사가 2021년부터 이런 상황들이 진짜 짝퉁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베트남 국영방송이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한국산을 오인돼서 표기해서 판매되는 것들을 현실 실태를 고발하기도 하고 한국산하고 잘못된 제품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짝퉁까지 등장했다는 거는 결국 K푸드가 그만큼 현지에서 인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까? 혹시 금방 식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더라고요. 그냥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다들 그 K 드라마, 뭐 K 팝 가수, 아이돌, 뭐 배우들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건데 K 문화 그렇게 시들어지면 그러면 K푸드도 어떻게 그 대체 방안 그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한류 열풍의 인기가 식으면 K푸드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 근데 한번 정들면 끝까지 정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런 K 콘텐츠의 파급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어떤 음식 문화의 주체로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K 콘텐츠에 무조건 기대기만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독립적인 우리의 식문화의 어떤 근본을 좀 알린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해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매운맛의 어떤 자극적인 이미지 같은 거라든지 일시적인 체험 그런 것들은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유행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음식이 가진 어떤 본질 되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리는 노력들이 좀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한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식품을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어느 한 문화를 소비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K푸드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명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글로벌 K푸드 페어라는 거를 해가지고 개최를 해서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좋아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잘 아시는 프랑스에 있는 르코르동 블루라든지 아니면 네. 미국에 있는 CIA 같은 이런 쿠킹 클래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기관 말고 그 예. 요리학교, CIA. 거기는 곤란하고요. 정부기관은 많이 곤란하고요. 다릅니다. 네, 매우 네. 다르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권위 있는 이런 한식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우리 미슐랭 스타일은 그 굉장히 고급 음식들 보면 프랑스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전통 프랑스 음식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한식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우리 플랜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두 전문가분의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K푸드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 크리스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너무 즐거운 유익한 대화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식 좀 널리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랄까요, 굉장히 우리 한식에 대한 K푸드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고요. 아까 그 잠시간 맛봤던 그런 냉동김밥의 맛을 잊지 못해서 이따가 집에 갈 때 사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오늘 저녁은 이거야. 아, 또 워킹맘이시니까. 네. 간편하게 뚝딱. 너무 좋네요. 저는 뭐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올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더 그 한국의 K푸드, 뭐 한국의 뭐 자부심 그걸 더 곁들여서 그렇게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뭐 K푸드의 대사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K푸드 대사. 자격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같은 유사한 한국 사람들, 연구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두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K푸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런 자리가 초석이 돼서 더 K푸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K푸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우리 정부와 전문가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뿌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K푸드 톡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다. K푸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K푸드, 한국을 넘어 세계로!